샌프란시스코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터진 서울 한글박물관 화재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과 중국 동료들이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을 의심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자 사라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한국 문화재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글박물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기에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32살이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책들을 많이 다루면서 한국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됐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는 않지만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역사적 의미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에 앉아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화에 관한 역사서의 교정을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고 무시하려 했는데 화면에 떠오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발생. 3층과 4층 피해.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한글박물관이라니. 몇 달 전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편집하면서 한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깊이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문화와 정체성에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됐거든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민주적 가치의 상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뉴스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2월 첫날 오전에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귀중한 한글 유물들이 손상되지는 않았을까? 수백 년 된 고문원들이 잿더미가 되지는 않았을까?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국보급 자료들은 안전할까? 저는 급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뉴스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초기 보도들은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어요. 화재 발생 사실과 피해 규모 정도만 알 수 있었죠. 원고 작업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뉴스를 새로 고침하며 추가 정보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글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이 됐어요. 저 역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단골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겠지만 저는 계속 한글박물관 화재 소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샐러드를 주문했지만 식욕도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얘들아, 혹시 서울에 있는 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 봤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친구 사키가 먼저 반응했어요. 그거 진짜야? 박물관에서 불이 나면 안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뉘앙스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동료 리웨이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한국 문화재 관리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화재 대비책은 제대로 있었을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문화재 보존 기술이 좀 뒤처지는 편 아닌가? 리웨이의 말투에는 은근한 의구심과 함께 약간의 우월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조금 의외였어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뭔가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을 의심하고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글 관련 귀중한 자료들이 안전할까? 한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은 과연 어떨까? 카페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사키와 리웨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로 한국의 문화재 보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키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게 다가왔어요. 사라, 어제 한글 박물관 이야기 계속 생각나더라. 내가 찾아본 건데. 사키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는데 박물관 건물 자체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라더라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을까? 사키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문화재 관리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그것이 확인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 기술이 정말 발달했잖아. 목조 건축물 보존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말이지. 저는 사키의 말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물론 일본의 문화재 보존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사실이지만 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는 걸까? 사키,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잖아.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아니야, 사라. 사키가 제 말을 끊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박물관 화재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예방 시스템이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때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사키 말이 맞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금성이나 주요 문화재 보존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 최첨단 화재 예방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리웨이의 말투에는 더욱 명확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한국이 그런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만큼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이들의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한국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잠깐, 너희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왜 한국의 문화재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사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지.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은 그에 비해 역사가 짧잖아. 리웨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중국도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한국은 아무래도 글쎄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긴 했지만 문화재 관리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거야. 저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글 박물관의 소중한 자료들이 정말 안전할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적절할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문화재 보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찾았지만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한글 박물관 화재 소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키와 리웨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귀중한 한글 자료들이 손상된 건 아닐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제대로 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저는 급히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3층과 4층은 리모델링 중인 공간이었고 박물관의 모든 소장 유물과 자료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화재 발생 다음 날 바로 완전 복구 계획을 발표했고 내년 초 재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겨우 사흘 만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사 대표인 마이클이었습니다. 사라, 잠깐 시간 있어? 흥미로운 인터뷰 기회가 생겼는데. 네, 무슨 인터뷰요? 한국국립한글박물관의 보건팀장이 화상으로 인터뷰를 해주기로 했어. 최근 화재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함께 참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직접 당사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니. 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서 화상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분은 김가영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하면서도 전문가다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보건팀장 김가영입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김가영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박물관의 모든 소장 유물과 자료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모든 중요 자료들을 안전한 보관시설로 이전해둔 상태였거든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김가영 박사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 시스템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특히 한글과 관련된 자료들은 국가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가영 박사는 화면을 통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최첨단 보관 시설과 화재 예방 시스템, 그리고 유물 이송 과정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온도, 습도, 화재, 지진 등 모든 위험 요소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료를 이중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사키와 리웨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사님, 이번 화재 대응도 정말 빨랐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김가영 박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네, 저희는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즉시 모든 관련 부서가 비상체계에 들어갔고 이틀 만에 완전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평소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키와 리웨이의 말에 휘둘려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가영 박사와의 인터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문화재 보존 시스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제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래의 제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친애하는 미래의 나에게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한글 박물관 화재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충격과 불안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사키와 리웨이가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을 의심했을 때 저 역시 흔들렸던 마음을 기억하시죠? 김가영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건 한국이 한글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빛과 불, 그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된 대피 계획과 보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화재 소식만 듣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었어요. 귀중한 한글 자료들이 제가 되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료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한국 정부의 대응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최첨단 보존 기술과 디지털 아카이브, 그리고 철저한 위기 대응 시스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키와 리웨이의 말에 흔들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들의 편견과 우월감에 휘둘려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의심했던 거죠.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였어요.
한글 박물관 화재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닌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고, 그래서 어떤 위험에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다른 문화나 국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편견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어요. 오늘의 경험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글 사랑을 보며 저도 제가 속한 문화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재 보존 노력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살아가. 이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문화재 보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가영 박사가 보여준 자료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다른 문화재 보존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경주 불국사, 창덕궁, 조선왕릉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문화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곳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 방법이 인상적이었어요. 고해상도 스캐닝과 3차원 모델링을 통해 문화재를 디지털로 영구 보존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재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하는데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이라는 전통 문화유산을 최첨단 기술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사키와 리웨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글 박물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얘들아, 지난번에 우리가 한글 박물관 화재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잖아. 사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래. 그때는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김가영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시스템, 신속한 위기 대응,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정말 놀랍네. 사키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구나. 리웨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정말 중요한 건 그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인 것 같아.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글 박물관 화재 사건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문화유산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한글 보존 노력을 보면서 느낀 건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글은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이지만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며 한국인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죠.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 힘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문화유산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글 박물관 화재는 분명 위기였지만 한국은 그 위기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재 보존 능력을 세계에 보여줬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귀중한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고 그 다음엔 즉시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평소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김가영 박사가 보여준 최첨단 보존 시설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그리고 위기 대응 매뉴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글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나 국가를 바라보는 제 시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키와 리웨이의 말에 처음엔 흔들렸지만 결국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도 단순히 옛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점도 배웠습니다. 한국이 한글을 보존하는 방식을 보면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오늘 한국은 한글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앞으로도 계속 타오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번 화제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문화재 보존 능력과 한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의 이런 노력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한글 박물관은 곧 다시 문을 열 것입니다.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채로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저도 꼭 한번 직접 가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가영 박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대상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주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글 박물관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봤어요. 김가영 박사님과의 인터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의 문화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 디지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더라고요.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모두 고해상도로 디지털화해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재 보존 기술의 발전 속도였어요. 한국은 전통적인 보존 방법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해서 독특한 보존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지를 이용한 전통 보존법과 나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보존 용액을 개발한다거나 전통 건축 기법과 현대적 내진 설계를 조합한 문화재 건물 보강 기술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사키와 리웨이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진심으로 한국의 문화재 보존 노력에 감탄하게 됐어요. 사라, 정말 미안해. 사키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일본이 문화재 보존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폄하하려 했던 건 정말 잘못된 태도였어.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중국의 문화재 보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느냐인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지만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은 공통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의 편집을 맡게 됐고, 특히 한글의 역사와 현재를 다룬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가영 박사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한국의 여러 문화재 전문가들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 문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보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고 다행히 선발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글 박물관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한국의 문화재 보존 현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설렘이 컸어요. 첫날 일정은 바로 국립한글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일부 전시실은 이미 재개관한 상태였어요. 김가영 박사님이 직접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라 씨,
드디어 뵙게 되네요. 김가영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화상으로만 뵀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화재 피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자랑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김가영 박사님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한글 관련 자료를 초고해상도로 스캔해서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500년 전 문헌의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선명하게 확대해서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종이의 질감까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이 문화재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옛것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재가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문화재 보존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불국사 보존팀장인 박민수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기술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석굴암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000년 넘게 비바람을 견뎌온 석불이 여전히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어요. 습도와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미세한 균열까지 감지하는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의 세심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굴암 관리소장인 김영애 씨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을 모두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서울로 돌아와서 창덕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궁궐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특히 전통 건축 기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 철학은 원형 보존입니다. 창덕궁 문화재 관리사인 이수진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최대한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철학이 바로 한글 박물관 화재 대응에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원본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복구하는 순서로 진행됐던 거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한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복구된 3층과 4층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화재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벽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김가영 박사님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체험 공간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어요. 직접 붓으로 한글을 써보는 체험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더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김가영 박사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세종대왕의 백성사랑, 한국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지키는 일을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관광으로 둘러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재 보존 철학과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문화와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의 문화재 보존 사례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인 마이클도 흥미로워했고 곧바로 기획에 들어갔어요. 사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존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 미국 독자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존 방법들은
다른 나라에도 참고가 될 거야. 사키와 리웨이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사키는 일본의 문화재 보존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싶다고 했고, 리웨이는 중국의 사례를 함께 다루면 더 풍성한 내용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더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아. 사키가 말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재 보존 철학과 방법이 있을 테니까. 맞아.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될 거야. 리웨이도 동의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건 결국 인류 공통의 과제니까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분야잖아. 이들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 한글 박물관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책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김가영 박사님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국의 최신 문화재 보존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화상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라 씨가 이런 책을 만들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김가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의 문화재 보존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나라들이 문화재 보존 경험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과제니까요. 각국의 소중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책이 완성됐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글 박물관 화재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책 제목은 불씨를 지킨 사람들 세계 문화재 보존의 현재와 미래로 정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는 김가영 박사님도 화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미국, 일본, 중국의 문화재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참석자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 박물관 화재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히 정보를 얻은 것을 넘어서 제 자신의 시각과 가치관까지 바뀌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이고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글 박물관은 이제 완전히 복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는 위기가 오히려 더 나은 발전의 기회가 된 셈이죠. 이처럼 문화유산은 고정된 과거가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오늘 한국은 한글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앞으로도 계속 타오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제자리에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고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화유산이든 가족의 전통이든 아니면 개인의 신념이든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대상을 지켜내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